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부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채 크게 어떻게 구분하나요?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 구분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적어 드렸죠? 자, 기본은 우리가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자산과 마찬가지죠. 자, 개정 과목은 뒤에 가서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부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자, 우리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합해서 매입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입채무. 자, 그런데 매입채무는 개정 과목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지급어음은 상품 매입하고 뭐 지급하면? 어음을 지급하면 지급했다, 지급한 어음이다.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지급금. 어디서 나왔죠? 자산. 우리 앞에서 문제 풀 때도 나왔었어요. 미지급금. 내가 돈을 아직 안 준 거긴 한데 상거래 외에서, 그러니까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입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거다.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금입니다.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 자, 여러분도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테니까요. 내가 급여를요 200만 원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합니다. 급여 날이 됐어요. 두근두근하죠. 네, 촬영을 하는 오늘 저 급여 날이라서 너무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자, 여러분들 급여가 얼마 들어왔어요? 통장에 19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따지러 갑니다. 회계팀에. 나 급여 잘못 들어왔다. 10만 원 덜 들어왔다. 그랬더니 그 회계팀 직원이 어떻게 얘기하죠? 정색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실수할 일 없다. 보여주면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190만 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왜 190만 원이 많냐? 나 처음에 계약할 때 200만 원 준다고 했었다.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머지 10만 원 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이런 거 뗀 건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거 뗀 거 뭐라고요?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자, 예수금은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하는 형태로 진행돼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 소득이 생긴다. 그러면 나라에서 무조건 뭘 내라고 하냐? 연금 내, 건강보험 내, 고용보험 내, 소득세 내, 지방소득세 내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면 200만 원 받아서 내가 연금에 얼마 내고, 건강보험에 얼마 내고, 고용보험에 얼마 내고, 소득세, 세무서 가서 얼마 내고, 지방소득세 구청 가서 얼마 내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귀찮고, 사실 세금이라는 게 그렇죠. 안 내면 안 되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니네 회사 직원들한테 급여 줄 때 그럼 떼고 줘. 그럼 네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내주면 되잖아. 그럼 편하잖아. 1000명이 있는 회사에서 1000명이 다 그렇게 하느니 그냥 회사 하나에서 1000명 거 같이 내주면 되잖아.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좌차월. 당좌예금 어디서 보셨죠? 앞에 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당좌 수표를 우리 회사에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했었죠. 근데 당좌예금은요, 은행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냐? 내가 잔고가 없더라도 100만 원까지는 그냥 수표 발행하게 해주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약한 금액만큼은 잔고가 없어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당좌 차월이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옵니다. 자, 가수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런데 돈이 입금됐다. 그러면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왜냐면 어떤 금액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 가수금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금액에 입금된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이제 나중에 꼭 결산 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산에 가서 없어져야 하는 원인을 밝혀야 되는 그런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선수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개정 어떤 게 있었죠? 선급금 있었죠. 어떤 거? 계약금의 포인트고요. 얘는 우리가 미리 받은 경우를 선수금이라고 하죠.
자, 단기 차입금 보겠습니다. 차입금 돈 빌려온 건데 단기로 빌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고요. 빌려온 대금을 1년 이내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그런 차입금을 얘기를 합니다. 자, 미지급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 때 나올 거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결산에만 분개를 할 거예요.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직 결산 보기 전에는 분개 안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나중에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결산 때만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에 발생된 비용인데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나중에 12월 31일 가서 쓸 거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12월 31일 날 직원들 급여가 1월 달에 나가는 회사가 있어요. 12월에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를 했는데 1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비용이긴 비용인데, 왜냐면 얘가 급여가 비용이니까 내가 아직 못 준 거야. 다음 달에 줄 거야. 근데 다음 달이 해가 넘어가. 자,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선수 수익도요. 선수 수익도 저희가 보통 이제 결산에서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수익이에요. 내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았는데 내년 거 미리 받았을 때 선수 수익 결산 가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처음에 장기로 빌려왔어요. 장기 차입금이었어요. 얘는. 자,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3년에 내가 3년 후에 돈 빌리기로 하고 빌려오면 장기 차입금이죠.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만기가 2년 남고 1년 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이제 1년 이내로 도래했다면 우리가 계정 과목 뭘로 바꾼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로 여러분들이 대체 분계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체 분계에서 계정 과목만 변환시키는 그런 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는 짧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차입금 앞에서 봤어요. 이번엔 장기자가 붙었네요. 빌려온 대금을 내가 1년 이후에 갚아야 된다.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고요. 자, 임대보증금입니다.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 받은 경우,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 반대 계정 과목이 있었어요. 반대 임차 보증금. 자, 임차 보증금은 빌리는 사람이 보증금 주고 만기 시에 다시 보증금 받는 거라면, 반대 계정의 임대 보증금은요, 그 내 보증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강의실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내가 강의실 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회계 처리할 때 임대 보증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회계 처리할 때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매입 채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매입 채무 종류 뭐 있었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채무이고요. 우리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 배웠는데, 지급어음을 지급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급어음을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 영업활동으로 우리가 인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계정 과목 미지급금 사용한다. 이 부분 포인트입니다.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품을 매입하면서 내가 뭐 지급해요? 어음 지급해요. 자, 그럼 계정 과목이 뭐죠? 지급 어음이 됩니다. 컴퓨터를 사요. 그럼 컴퓨터 우리 뭐죠? 계정 과목 비품이죠? 컴퓨터를 사고요.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럼 계정 과목이 어음이니까 지급 어음이요? 아니요. 미지급금이에요. 왜요? 사온 게 뭐죠? 컴퓨터. 재고자산이 아니죠.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음을 똑같이 지급했다 하더라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외상 매입금과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이지만 컴퓨터를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인 것처럼, 자, 그렇게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1,000원에 외상으로 샀다
샀다. 그럼 나한테 생긴 거 뭐예요? 상품 샀기 때문에 나한테 상품 생겼고요.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되겠습니다. 상품은 재고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고요. 대변의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대변해 왔기 때문에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상품을 1,000원에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생긴 거 상품이니까 차변의 상품, 어음 발행했기 때문에 어음 발행해서 지급한 거죠.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 자, 얘는 부채고요. 상품은 자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 회계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외상으로 매입한 거 처음에 살 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었는데, 자, 이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줬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 나오고요.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 이제 없어져야 하잖아요. 제가 현금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나오면서 부채가 차변에 놀러 왔어요. 감소.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대변에 놀러 갔네요.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산 감소. 자, 그 다음 문제. 상품을 매입하고 지급했던 1,000원의 어음이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통장에서 돈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 1,000원이 나가고요. 어음은 대변에 있었죠, 여러분.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있었는데, 자, 이제 없애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음 만기 돼서 나 돈 다 갚았거든요. 지급어음 차변에 오면서 얘가 부채인데 부채가 차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요. 보통예금 자산입니다. 자산이 감소되죠, 여러분. 감소. 저 자꾸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보통예금 자산인데 대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언급했던 거, 미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자산을 매입하고 미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지급금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데 미지급금 한번 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 건물을 1,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럼 나한테 생긴 거 건물이에요. 차변. 근데 외상이잖아. 외상 매입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상품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거죠. 자, 건물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미지급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 거래의 판료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건물을 1,000원에 구입하고 건물 샀어요. 1,000원에. 자, 대금 어떻게 했나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는데 내가 산 건 건물이기 때문에 저한테 건물이라는 게 생겼어요. 차변해 둘 거고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긴 했지만 이 어음이 내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어음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빨리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미지급금이라고 바꿔가지고 계정 과목 쓰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미지급금 부채고 건물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1,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취등록세. 우리 이렇게 합시다. 취등록세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안 칠 거예요, 여러분. 취등록세 5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동그라미 3개 쳤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3개 쳤어요. 자, 건물을 구입을 했고요. 자, 여기를 지워드릴 거예요. 자, 건물을 구입을 했고 외상으로 구입을 했고 취등록세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어떤 느낌인가요? 우리 재고자산 취득하면 취득금액 계산하는 것처럼 취득가액 계산하는 것처럼 유형자산도 내가 매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비용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배운 거잖아요. 건물 할 때 취등록세 한 번만 내는 거거든요. 나는 건물을 샀고 금액이 얼마다? 1,000원에서
500원 더한 1,500원이 되겠죠. 취등록세까지 건물로 포함하시는 거예요. 자, 현금으로 일단 지급한 거.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500원이 나갔고요. 건물을 사면서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다? 아니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 1,0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계 처리는요. 외상대금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상으로 매입한 이 건물 대금 1,000원 어떻게 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되겠고 차변에 외상 매입금인가요? 아니죠. 미지급금이죠. 왜요? 건물 때문에 외상한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하고 지급하였던 1,000원에 어음이 만기가 돼서 어떻게?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가지고 있던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어음이 만기가 됐지만 얘가 상품을 사기 위해서 지급했던 어음이 아니라 처음에 미지급금으로 대변에 회계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나오는 거고요. 부채의 감소고 보통예금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부채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부채에 대해서 제가 계정 과목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크게 어려운 부분 없었지만 여러분들 미지급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